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여정을 주시고 그 속에 영화 포럼으로 함께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 포럼, 기도 포럼, 또 달란트 포럼이라는 중요한 또 캠프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화 포럼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캠프가 우리에게 더욱더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함께 소통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화 포럼인데요. 제가 이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영화를 처음 본 지는 한 몇 년, 한 5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잘 알고 봤던 건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또, 렘넌트 사역자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역자들이나 또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렘넌트한테 보여준 적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 교회 렘넌트들하고 함께 보았고, 또 오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거의 한 네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그 감명 깊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 포럼에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최근에 받은 메시지가 세 가지 캠프잖아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조금 더 현장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영화 중에 바로 이 프리덤 라이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램세연 임원들과 먼저 포럼을 나눴었고, 그리고 이거 다 같이 한번 전체 포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급하게 지난주에 바로 결정해서 공지를 해드렸던 것이어서 아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말씀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영화를 보시고 조사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미국 LA의 그 흑인 폭동이 있었죠. 인종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잠재되어 있었던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고 그 지역입니다. 갱 범죄와 인종적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바꿨는가, 그 증인의 인생 스토리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여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다. 그리고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바꿔낸 증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전도자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보지만, 뭐 여기서는 영적인 것은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실, 사실, 진실의 레벨에서 있어서만큼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실제로 응답받은 그런 증인의 한 스토리를 볼 수 있었고, 작품으로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기 때문에 파워풀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플랫폼화되어져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포럼 하기까지 벌써 이렇게 작품이 전달된 걸 보면 진짜 증인의 작품은 남는구나.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전달된다라는 것을 볼 때 모세가 남긴 작품, 또 바울이 남긴 작품,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이 남겼던 그 작품,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인물들이 남겼던 그들의 글과 삶의 흔적이 결국은 성경이 되었잖아요. 이 작품이 정말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전달된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 우리 지난주 랩넨트 전도학 메시지가 랩넨트의 여정 9가지를 말했잖아요. 딱 그게 결론으로 잡히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이미 메시지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도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고 등대 역할을 진짜 할 수 있구나. 이 선생님의 특징을 보면 24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했던 건 아닌데 현장에서 발견한 거죠. 현장에서 자기를 진짜 발견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나 이건 나의 현장을 진짜 찾아내게 됐고 그걸 24, 25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영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다,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의 몇몇 장면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세 가지 캠프의 장면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이 이제 1994년도에 1학년에 첫 부임을 했었죠. 한 150명 되는 네 개 반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담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이들이 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어, 백인 여자 선생님으로서 이 다민족, 다인종이 이렇게 얽혀설켜 있는 또 그리고 19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히 현실적으로 적응하고 타협했던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은 적당히 해라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너무 그렇게 올인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적응해서 잘하면 뭐 되지. 그러니까 딱 직업인으로서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어떤 교육자로서의 마인드라기보다는 뭐 이게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게 말이 쉽지. 정작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교실에서 그 흑인 학생이었던 자말, 키가 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삐쩍 마른 그 이제 자말이라는 흑인 학생을 다른 친구들이 이제 놀리는 쪽지를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캐치하게 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는 전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반 학생들 전체가 깔깔대면서 막 웃는데 입이 이제 툭 튀어나온 그 입술을 부각시킨 굉장히 희화하는 그런 흑인을 희화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이 그림을 옛날에 박물관에서 본 적 있어. 단지 흑인이 아니라 유태인이었지. 두꺼운 입술 대신 큰 코를 갖고 있었고 꼭 쥐새끼 코처럼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히스토리와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얘네들이 킥킥킥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갭이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 지금 이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도 안 먹히죠. 애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헛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우리 사정을 알아? 우리 아픔을 알아? 우리 상처를 알아? 뭐 우리를 아는 척, 도와주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 마. 자,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매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긴 대사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에린이라는 선생님이 보통 같으면 이 사람이 이제 백인 여자 선생님으로서 준웅이 될 수 있잖아요. 찍소리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꼭 이 그림과 같이 시작됐어.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뭘로 맞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 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다. 이 역사나 어떤 중요한 이 현장의 상황과 뭐가 연결된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내는 데 있어서 이 선생님은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랩랜드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개인의 실존적인 상처를 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요. 내가 겪은 문제가 이거예요. 내 고민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세상의 상담의 원리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즉,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감정적인 다시 재대응하는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세상에서의 한계인데 이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그거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상대의 감정, 상대의 입장, 상대의 경험에 대한 배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려한다는, 이해한다는 부분, 수용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분에게는 뭔가 역사의식이 확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흘러가는 너희들의 상태 그대로면 결국은 이 역사적인 비극이 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바로 그 각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시작되는, 이걸 두고 이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이렇게 시작되는 전환점의 사건으로 이 교실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에바라는 또 이제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막 흥분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모른다고. 당신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몰라. 우리 삶에 대한 존중도 없어. 여기서 영어 문법 같은 거나 가르치고 앉아있고, 우리는 또 그런 데 갈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데. 내 삶을 이런다 선생님은 뭘 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딱 쏘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도 학생들이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가르치는 그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이렇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처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쿠스라는 덩치 큰 흑인이 그러죠. 내가 봤을 때 세상에는 랩을 짓거리거나 공을 튀기는 사람 말고는 부자가 된 흑인이 본 적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거 말고 뭘 해줄 수 있는데 랩 말고 농구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딱 그게 읽혔어요. 아, 선생님이 뭘 도와줘야 될지 캐치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흑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로서는 농구, 운동, 뭐 별다른 게 없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필요한 배경을 저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감정이 분출되는 상처 속에서 읽어냈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교사하고 랩랜드 사역자라면 이런 걸 상대방에서 읽어낼 수 있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래요. 난 18살까지 살아남으면 운이 좋은 거야. 우린 전쟁 중이라고. 우리는 매일 살아남기만 해도 졸업하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자신의 것을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나는 전사로 죽는 거야. 자, 이게 딱 틀에 박힌 생각이죠, 얘네들이. 그랬더니 학생들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다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죽을 때 존중을 받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면서 네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넌 땅에서 썩을 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 거고 넌 금방 잊혀. 네가 썩어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네가 진정한 갱스터인지 중요할까? 넌 이미 죽었는데 그 누구도 널 기억하지 않아. 네가 세상에 남겨둔 전부는 바로 이것뿐이니까 하면서 낙서 그림. 딱 그래서 숙연해지고 조용해지는 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느 학생이 질문하죠. 홀로코스트가 뭐냐고 했더니 상식인 줄 알았던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백인 한 명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계기였던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확한 상태와 상황 수준을 파악하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깊은 어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나머지 주위의 사람들 뭐 다른 선생님은 다 현실적인 조언, 그러니까 한계에 갇힌 생각,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시도를 하는데 그 교실에서 라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미래 캠프와 오직 캠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관점과 입장과 사정을 객관화시키는 현장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립하고 대적하고 나쁜 놈이라고 서로의 인종끼리 피부색 같은 사람들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서로가 다 적대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로의 관심사 경험을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줄을 서봐라 했을 때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상처와 문제와 고민이 비슷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혐오하고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서도 같은 문제, 같은 상처, 같은 어떤 관심사가 발견되면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혐오하는 그 상대,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계속 이렇게 서로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맞나? 라는 좀 막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좀 객관화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좀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었다. 성경에도 강대국과 뒤떨어진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아내게 하셨고, 오늘날 삼단체와 뒤떨어진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138이라는 언약의 오직을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흐름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교실에서 라인 게임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어떤 눈을 열어주고, 여기 보면 감옥에 갔다 온 아이들, 고아원에 갔다 온 아이들, 난민 캠프 출신 아이들,
또 지금 당장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 또 갱단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갱단에 가입한 아이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친구를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자, 한 명 한 명, 그리고 한 명 잃은 사람, 세 명 잃은 사람, 네 명이 잃은 사람. 자,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서로가 공유가 되면서 저는 오직을 찾아내겠다. 다시 말하면 미래 없는 너희들의 미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 뭐랄까 서로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되면서 동시에 우리로 말하면 아, 이렇게 흘러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것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출발점과 계기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함께 공통적인 어떤 인식을 저는 심어주는 그 라인 게임이 그런 미래 캠프, 50 캠프 현장으로 좀 읽혔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영화를 메시지와 함께 재해석하면서 적용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교실에서 일기장을 쓰도록 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 캠프로 읽혔어요. 유일성 캠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24 집중의 포인트. 여러분, 하루에 꼭 한 장씩을 쓰려면요, 24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고, 하루 동안 내가 뭐 먹고 뭐 하고 뭐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요, 놓치지 않도록 계속 24 집중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니까 생존에만 집착하고 자기가 보호받는 것만 집착하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과 발자취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유의 어떤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면서 저는 작은 유일성을 찾아가는 나라는 존재지. 물론 창세기 3장에 나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작은 유일성을 찾는 작품으로서 이 일기장이 굉장한 집중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 사연이 있겠지. 네 자신에게라도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야. 지금 하려는 것은 이 일지에다가 매일매일 쓰는 거야. 원하는 것 뭐든지 써도 괜찮아. 과거, 현재, 미래 아무거나 쓸 줄만 알면 그냥 일기처럼 써봐. 그리고 노래로 써도 돼. 시를 지어도 돼. 좋은 거, 나쁜 거 뭐든지 괜찮아. 중요한 건 매일 꼭 써봐. 펜을 가까이 두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써봐. 이게요. 우리는 알잖아. 이게 각인 뿌리 체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중의 포인트를 찝어준 24를 찾아주는 일종의 기도 캠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유일성 캠프의 저는 시작이었다. 그래서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너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다. 흐름이다. 유 목사님이 그 기도 얘기하실 때 흐름이라고 했거든요. 감옥에 간 것도 그것도 흐름이고 네가 아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다. 그것도 흐름이고. 뭐냐면 전체 평생 영원 속에서 오늘 너의 과거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흘러가는 거야. 사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이제 어떤 흐름을 보게 만드는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남편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돼요. 이 현장에서 응답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 선생님이 24 이번 주에 그 랩런트 전도하기 그거 나왔잖아요. 5분으로 시작해서 3캠프, 3세레머니, 3등대 응답 받으면 24가 나온다. 그럼 25 영원. 1단계까지는 많이 갈 거다. 근데 진짜 랩런트 중에 큰 인물이 나온다 앞으로. 그 이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데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 정도 이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24를 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스케줄이 오로지 그것만 하는 스케줄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바디의 시간표가 오는데 이 선생님은 한 개인에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응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갱신이 안 되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걸 적나라하게 사실 이 선생님은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앞으로 이런 큰 인물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이 잘 이해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종종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그래요. 이 교사가 에바는 주저하고 있지만 걔는 몰두하기를 원해. 진짜 놀란 건 브랜디 때문이야. 그냥 뭐냐면 남편은 섭섭한 걸 계속 표시를 내는데 이 사람은 24야. 아이들이
눈빛을 주목하는 거죠. 아이들의 눈빛을.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거죠. 얘가 필요한 게 뭔지. 그 흐름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 24를 찾아낸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던 아이였는데 걸음을 떼고 일지를 가져갔을 때 난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선생님이 여기에 24대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기장을 하나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더 깊은 내면을 알게 되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도와줘야 될지를 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만나서 또 고민을 얘기해요. 얘네들은 지금 14살, 15살인데 하루 동안만 살아남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한 아이들인데 제가 뭘 더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야, 교실 밖에서 걔네들 목숨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거야. 근데 관리 자체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책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직업인으로서만 내가 교사를 하느냐. 진짜 뭔가 인생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게 사역자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니까 우리는 단순히 현장이, 직장이 돈 버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진짜는 선교사로 간 거고, 진짜는 전도자로 간 거고, 진짜는 아이들, 랩런트를 살려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이 24, 25 영혼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아버지들 이런 현실적인 얘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요즘 세상은 뭐 열로 헐로 전부 다 적당히 이렇게 하지 뭐 직장이 내가 목숨 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가치관 자체가. 근데 우리가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육신적인 동기, 물질, 돈, 뭐 이런 수준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신자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 시대 남은 자, 랩런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교사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의 여정을 갖고, 이분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시고, 정복자의 여정을 가셨다. 그래서 주변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많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뭐 복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복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삶이 진짜 24, 25다.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거예요.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저는 이게 빛의 경제다. 랩런트 경제다. 그러니까 책 구하기 위해서 애들 여행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사명 감당을 위한 선교적 기업을 개인이 했구나. 빛의 경제를 했구나.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 시대와 역행하는 가치관이죠. 아니 왜 있지 이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당신은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막 불만이 폭증하는데 사실 우리가 랩넨트 뭐 빛의 경제 앞으로 교회 건축이다 헌신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뭐 직장 생활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또 다양한 직업들이 긱 경제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사실 군데군데 틈새 시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빛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났어. 이 일을 하는데. 심지어 이랬어요. 학교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중에 대출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대출까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축 때문에 여러분 빚 내봤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진짜 영원한 가치를 성전 건축이 문화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걸 위해서는 빚을 다 내요. 차 살 때도 빚을 내고 뭘 다 해. 그래서 대출 갚아요. 근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의 가치, 순위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말은 복음이고, 말은 교회고, 말은 전도 성교인데, 실제 경제나 씀씀이를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잡은 언약이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다가, 이 교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런 게 읽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일종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롱비치를 나가본 적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세계관이 동네 수준인 거야. 맨날 마야, 맨날 총기 사고, 맨날
물어뜯고 헐뜯는 이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여태껏 기회가 없었어요. 바깥 세상에 그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생각을 넓힐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확장을 말하잖아요. 세계관.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읽어낸 거죠. 뭔가 이 14살, 15살 아이들이 이 동네라는 정말 막 지겨운 이 흑암의 동네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필요한 부분을 읽어내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래서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어떤 필드 트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캐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벌 거예요. 단지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까지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믿고 있는 걸 못 보게 하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구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CVDIP가 확실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에서 everybody, everything으로 만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살아남으면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일단 역사가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세계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교사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 상황과 아이들의 말과 생각 속에 읽어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제 폭증합니다. 당신이 메리어트 호텔 수위야? 이제 수위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브레시어 판매, 영어 선생, 호텔 수위도 추가됐군. 당신은 임시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 난 당신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아라고 이제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톨러런스 박물관에 갑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걸 보여주는 그 톨러런스 박물관 LA에 있고요. 1993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진짜 각인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실제 역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인턴십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 반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겪었던 그게 세계의 전부였는데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굉장히 큰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달란트를 그때그때 발견하는 거 중요하고 오늘의 문제, 오늘의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영원이라는 평생이라는 드라마, 인생의 전체 드라마 속에서의 오늘을 보게 만드는 그 광대한 시각을 조금 더 갖고 확장시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관을 넣는 거죠. 너희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실 너희들이 갈등하는 거, 혐오하는 거, 서로를 미워했던 그 모습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잔악한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객관화시키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완전 각인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우리 언약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류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편집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너무 없이 메시지를 피상적으로만 칠판에 있는 글자로만 받아들이니까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전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가에 대한 가치 발견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또 다른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갭을 메워주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애기 그림이 있는 카드를 들고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난 이탈리아에서 온 소녀의 카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영상도 보고 스토리를 쫓아가면서 이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걸 속에서 뭔가를 이제 아이들이 숙여내지는 거죠. 그리고 큰 코를 부각시키는 유대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 각종 인쇄물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를 얘네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텔로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또 만나게 해요. 이거는 완전 뿌리 내리게 만든 캠프예요. 아까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는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증인을 만나고 포럼을 통해서는 뿌리를 완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역 제대로 했다. 우리가 교회 사역, 랩넌트 사역 우리가 사실은 지금 토요 학교라는 것이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30분 메시지 주일을 한번 듣는 게 그게 가장 절대적이죠. 근데 그건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 아웃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갖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즉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매주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연구 주제입니다. 즉 묵상 주제라고 말해요. 묵상 주제를 주면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이고 24란 말이에요.
그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주제를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가야지 작품이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아웃라인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멘토를 딱 해주시면 그 언약을 잡고 거기서 말한 것을 하나하나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실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생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가치가요. 자꾸 이게 실제로 팍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폐해지는 거죠. 계속 쌓이고. 오히려 세상 것이 계속 편집되고 더 자극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세팅이 되어 가니까 맨날 또 듣는 메시지인데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흘겨듣고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니까 이게 이제 황폐함, 마음의 완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랩런트만 탓도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개인화시켜주는 사역이 안 되면 실제로 편집해주는 과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냐면 3단체라는 것이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현장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계속 편집시켜가는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의 메시지가 3단체라는 단어와 용어와 그 전제를 항상 서론에 까실 때 마음이 달라요. 저 얘기를 하실 때 어떤 가슴일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봤던 현장, 제가 들었던 현장, 느꼈던 현장에 한꺼번에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 심정을 갖고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게 다르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 실제 이집트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렘넌트의 여정이 어떻게 실제화되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역사 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진짜 성경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났는가 그게요 실제 확인이 되어지면요 이 복음의 전도운동의 여정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과 교회사, 현장, 역사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아이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작은 변화들이. 어떤 친구는 총기를 바로 버려버리죠. 이게 체질, 삶이,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삶에 바로 변화가 와요. 청소년들에게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얘네들이 흑인, 백인 서로가 막 친해져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위한 축배라고 하면서 달란트 캠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캠프의 시작입니다. 4권의 책을 아이들이 이제 읽게 될 텐데, 각자 변화의 축배를 들 거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의미하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못해.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잠재운다는 뜻이야. 완전 불신앙을 꺾는 거죠. 내가 갇혀있는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근데 달란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진짜 잠재력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전에 너희들은 이제 없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기독교인인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이 대사 속에. 그래서 이거 한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글로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딱 축배를 들리면서 하잖아요. 난 11살 때부터 남자친구가 있었어. 어쨌든 나는 16살이 되기 전에 우리 엄마처럼 나는 임신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임신할 거라 할 수도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게 뭐예요? 완전 새로운 비전을 재창조하는 거죠. 자기 인생이 원래 내 수준, 내 상태, 내 흐름대로라면 엄마와 같은 나는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난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완전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재창조 캠프가 저는 시작됐다. 그 브랜디도 우리가 매일 싸웠던 그 전쟁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 어느 날 나의 전쟁은 그래도 끝날 거야. 그리고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학대당하는 것을 참지도 않을 거야. 아버지의 학대에 의해서 어머니가 막 고통당한 걸 봤는데 이제 나는 이 학대하는 것을 참지 않을 거야. 물론 여기서는 여전히 우리가 볼 땐 상처 속에 나온 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난 발판 삼아서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어. 라는 어떤 이제 재창조의 내적인 어떤 변화들을 결심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마르크스도 내가 깽단에 들어갔을 때 엄마 날 내쫓았지. 하지만 난 지금 엄마가 내가 졸업하는 것을 엄마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18살이 되고 싶어. 그대로 흘러가는 과거의 인생의 흐름을 끊고 재창조의 캠프, 달란트의 캠프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죠.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면서
뭐요? 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지. 요게 달란트 발견이다 하셨잖아요. 교회가 맨날 싸운 거 보면서 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언약 잡아야지. 이게 뭐예요? 달란트 캠프다. 이게 매일의 매 순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달란트 캠프다. 이게 쌓이면 평생의 영혼의 캠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런 달란트 캠프 그때그때 상황을 이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등반 흑인 여학생까지 반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리고 안네 프랭크의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또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안네 프랭크 일기를 읽고는 심지어 마르쿠스는 관련된 책자를 엄청 많이 봐요. 도서관에 찾아가서 관련된 책자를 다 읽어버려. 완전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기 시작하는. 혼자 이제 이걸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 에바에게 포럼을 합니다. 야, 난 이 책 다 읽었어. 그리고 안내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나의 상황을 이해해. 그리고 안내를 숨겨줬던 밉 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땠어? 라고 하면서 포럼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장면들. 선생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도서관 카드 사용했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그 밉 기스에게 편지 쓰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쿠스가 내게 좋은 생각을 말해줬어. 안내 일기, 감상문 낸 대신 우리의 협력자 미키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아직 유럽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의 진솔한 얘기, 경험 적어봐.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봐. 그리고 편지를 좀 잘 써. 초안을 작성해서 보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뭐냐면 글쓰기 자체가 굉장한 집중이죠, 또. 그리고 이미 홀로코스트 배경 지식과 증인을 만난 포럼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안네 프랭크 일기를 읽은 상태에서 그 역사적 증인에게 편지를 쓴다는 건요. 얘네들의 세팅이 달라진 겁니다. 상태가 완전 달라진 상태에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설렘과 집중력에 솟구치게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랩런트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더 흥분해요. 그녀를 직접 초대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는 자발적 포럼이 막 완전 시끌벅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얘네들이 이제 막 음식도 팔고 댄스 파티도 열고 해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밉기스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밉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웅이다. 이라고 하면서 평범한 비서, 주부,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각자의 길에서 작은 등불을 펼 수 있어요. 캄캄한 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안네 프랭클을 이렇게 숨겨준 것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등을 켜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읽혔어요. 그렇지. 이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렇게 각인됐겠다. 세 가지 등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내가 어디서든지 등불을 켜는 세 가지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이 역사적 증인을 보면서 나도 참 저런 영웅, 저분 정말 영웅이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뭔가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집에 가서 드디어 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길거리에 지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전 변하고 싶은데 혼자서 안 돼요. 엄마가 필요해요. 제대로 각인 뿌리 세대되니까 어떻게 삶이 변하죠. 그리고 에바도 법정 증언에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프리덤 라이더들의 그 1961년도에 있었던 영상을 시청하면서 백인 아이가 한 명 있었잖아요. 이 아이도 결심을 합니다. 이런 용기는 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난 심지어 학교에서도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난 이 교실에서 쫓겨날 수 있었지만 여기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난 남았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살아남았는 거. 이 환경에서 내가 뱅인으로서 살아남은 것만이도 나는 이거 엄청난 용기고 뭔가 나는 이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어가는 거죠. 이게 저는 재창조가 일어난 거다. 결국 마지막 아이들을 혼자 살아가는 독립시키는 마지막 프로젝트. 엄마 엄마 하니까 야, 내 너희 엄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홀로 서기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글을 이제 일기를 쓰게 만들어서 그걸 책으로 내고자 하는 이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이 아이들 인생이 플랫폼이 되게 만들고 정말 파수망이 되게 만드는
안테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독립시키는 작업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사역자, 엄청난 전도자이겠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받을 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오직률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고 불가능한데 이분이 또 3학년, 4학년까지 맡게 되는 그런 룰까지, 교육까지 바뀌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 보고 아이들 또 대학생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심지어는 이 203호 교실의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서 재단까지 만든 걸 보면서 진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게 한 사람의 선생님의 그 사역으로부터 24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에 특히 세 가지 캠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어, 시작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뭐였겠냐? 이삭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였겠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막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이게 굉장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와 갈등이 근원을 찾는 시작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근원을 찾으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 영화의 스토리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미래 캠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쭉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내가 어떤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발견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내 문제, 내 삶 속에서 정말 근원이 보일 때,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일 때, 그 삶이 생동감을 얻어서 의미를 찾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끝에는 237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사실 퇴근하면서 산업선교를 그냥 다시 들었는데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 영화 포럼에 이렇게 딱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짤막히 포럼을 드리고요. 바로 그 회의실 열어가지고 포럼 하시고 15분 동안 하시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 캠프 정말 먼저 본 자가 24 어떻게 진짜 집중하고 또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다른 길을 가는지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24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캠프 또 토요 학교 메시지는 나오는데 그거는 뭐 전도자가 그냥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리 인생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 나오는 랩넨트 9가지 여정 이게 우리 평생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 프리덤 라이더스 다이어리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거기에 어떤 후대 사역을 그토록 외치는 언약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저는 이 선생님이 가진 마인드보다 이 선생님이 가진 오직의 집중 24보다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집중과 오직이 더 사실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뭐랄까요? 우리의 인생이 던져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약이 아니겠냐. 그래서 진정한 CVDRP가 이게 되면 모든 것이 CVDRP가 된다 했거든요. 그런 응답이 우리 영화 포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꼭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에 걸친 영화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최근에 주신 말씀을 함께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치지만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아 나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